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있는 빌딩 전문 중개업체죠. 그 리얼티 코리아 부동산 중개의 김창경 팀장님이랑 그 전승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소개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그니처 소개가 있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네, 부동산 하는 형 김창경. 부동산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제가 리얼티 코리아 부동산 중개 네. 팀장님이시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리얼티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짧게 저희 소개해 이제 주실 수 있을까요? 리얼티 코리아는 2012년도에 설립을 해서 네. 이제 빌딩만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저희는 그 중에 소속 공인 중개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둘이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영부재 TV라는 빌딩 정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그 이제 두 분한테 그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네. 이제 빌딩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요즘 빌딩 중개 시장이 대략 어떨까요? 이게 신입분들은 좀 무서운 영역인 것 같아요. 빌딩 중개 업계는. 처음 이제 부동산 네, 처음 업무를 하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일반적인 중개랑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빌딩 중개 업계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는 좀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아니, 있겠구나. 확실히 다르기는 네, 한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저도 처음 시작 자체가 빌딩부터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본 이제 주거나 뭐 이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랑 빌딩 전체 통으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네. 그렇다 해서 이제 이 영역이 완전 다르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질은 비슷하다. 네, 본질은 비슷한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저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네. 이 빌딩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택을 하는 거는 사실 이 주택 하나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건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빌딩은 대부분 다 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여러 개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케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 건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이제 잔금할 때까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약이랑 잔금까지 과정은 똑같은데 네. 그 안에 체크할 게 좀 더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겁이 날 수 있는데 막상 하게 되면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요즘 사실 그 중개사 분들이 네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빌딩 중개 업계는 약간 호황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두 분 봐도 굉장히 바쁘신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어떤가요? 시장 분위기가 중개 시장, 빌딩 중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지금 그거랑 주식 시장이랑 좀 비교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주시장 어떻게 어떤 할 건데? 느낌이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불타오른다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가 주택 쪽으로 워낙 많이 쏠렸기 때문에 네. 좀 풍선 효과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건물주에 대한 그런 환상이 어떻게 보면 그 규제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빌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사분들도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다른 일반적인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다루는 분들보다 좀 그래도 고수익을 얻어간다는 뭔가 그런 풍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사실이 맞을까요? 이거는 근데 팩트인 것 팩트인 같아요.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단위가 크니까 그만큼 이제 수수료 단위도 커지는 건데 네.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빌딩 시장으로 이제 입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또 다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이 네. 생태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그 일반적으로 고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네. 어렵다.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 네, 많이 어려워. 쉬운 영역은 확실히 아니다.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자면 네네. 김창경 팀장님하고 전순백 팀장님은 어떤 계기로 부동산 중개업 하게 되셨는지 뭐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다던가 네네. 좀 네. 복잡하긴 한데 네. 저는 원래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아. 네, 그 수능 입시하는 영어 강사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재밌긴 했는데 나름 적성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 상담하고 이런 거에서 좀 약간 안 맞았던 그럼 뭐 것 대치동 같아서. 같은 데서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신림이나 목동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쪽 약간 강서 지역 이쪽에서 이제 하긴 했는데 네. 네, 엄청 큰 학원은 아니었고 네,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그 정도로 했었는데 큰 학원은 아닌데 사이즈 네, 좀 있네. 네, 너무 작진 않고 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네, 정도인지. 네, 그 정도 느낌. 네, 그 영어 강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저는 한
제가 또 네. 잠깐 해외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어가지고 네. 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진 않고 나름 취직 뭐 준비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아시는 분이 네. 빌라 분양을 하셨어요. 네. 네,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하다가 저도 좀 솔기들 하면서 네. 그분이 막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고 해서 네. 뭐 하냐 누나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이제 빌라 분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네.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은인이신 거죠. 그냥 툭 던지는 말로 네. 너는 그냥 강남 쪽에서 빌딩 같은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인생을 이차를 바꿨다. 그럴 수가 있죠. 네. 네네. 그분은 이게 중개사는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빌라 분양업을 하시는. 그분의 그 자격증 유무는 잘 모르겠고 그 중개 보조원이었는지 소속 공인중개사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먹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은인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은인. 있습니다. 네네. 전승배 팀장님은 어떤 계기로? 저는 사실 제가 지방에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방에서 저도 대학교 똑같이 나와서 회사도 다니고 과일도 판매도 해보고 막 이랬었어요. 네. 이게 막 사실 이렇게 돈이 조금 저는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제 위에 선배들을 항상 봤었어요. 네. 근데 다 이제 거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위에 5년 선배를 보고 10년 선배를 보더라도 다 빚에 쪼들리고 일에 허덕이고 이렇게 삶을 보다가 돈에 제가 그냥 일을 다 접고서는 네. 그 이제 형이 이제 카페 쪽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형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형이 매장을 알아보려고 네. 이제 부동산 이제 1층에 계신 부동산에 대한 확인을 알아보고서는 네. 이제 그 매장을 구했죠. 네. 근데 그날 저희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저희 또 매장이 조금 컸어요. 네. 근데 이 수수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분은 이제 상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얼마 정도 보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액수를 좀 많이 상상을 좀 초월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버셨던 돈들이. 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인터넷에다가 건물 중개, 네. 그러니까 뭐 상가 중개 이렇게 썼는데 네. 저희 회사가 뜬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그 회사에다가 저는 근데 천안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지원을 했어요. 서울에 와서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지방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네. 계속 그 일에 조금 여기서 있으면은 나는 이제 좀 외제차도 못 할 것 같고 집도 못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좀 성공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며칠 연락이 와서 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네. 면접을 한번 보러 오라고. 네.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로 상경해서 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 회사에 지금까지 쭉 이제 빌딩 시장에 이제 그때 처음 입문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입문과 동시에 빌딩 중개로 시작을 했고 네. 지금 그 업체에서 네.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하고 맞습니다. 있었죠.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지금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처음 들어와서는 네. 진짜 계약 못 썼어요. 자격증도 없고 네. 그리고 서울 지리도 하나도 몰랐어요. 네. 대학로라는 그 상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 흔히 아는 명동 네. 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전안에 있으면서 서울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빌딩 중개하는 분들이 네. 좀 고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많지만 어렵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 연고가 없는 분이 서울의 지리나 이런 거에 지식이 없는 분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과가 나기까지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저랑 같이 들어왔었던 분들도 되게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시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봤었어요. 제 위에 선배들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돈을 벌고 있나, 네.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들 젊으셨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또 젊었었으니까. 맞아요. 그분들 나이 다 30대 초중반 정도 됐었는데 네. 다 진짜 돈도 다 잘 벌고 제 눈에는 네.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시고 결혼도 잘 하시고 네. 집도 좋은 데 사시고 제가 지방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전 여기 와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아마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아마 이 중개사분들 수익이 많은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 상위 랭킹 되는 것들이 빌딩 중개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 다른 중개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벌겠지만 네. 비율적으로 그게 많을 것 같아요. 거래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큰 거래 금액이 빌딩만
만큼 큰 거래 금액이 다른 중개대금을 잘 없고 아, 고급 주택이라고 해도 한 100억, 200억이 거의 데드라인인데 네. 빌딩은 뭐 500억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주택 한 10개 하면 네. 아니다. 10개도 조금 그렇고 한 20개 정도 하면 빌딩 한두 개 정도 이렇게를 네.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게 네. 거래량이. 거래량이 그 주택 비율로 10개 할 저는 만큼의 비교했을 때. 네. 주택 10개 할 만큼의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지 거의 네. 빌딩 네. 하나를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1년 동안 네. 계약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럼 수입이 제로인 건가요? 제로죠,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네, 마이너스죠. 네네, 되시는 거니까. 광고도비도 내가 나가야 되고 네네, 이러다 은근히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네. 네네. 그런 분들은 네. 이제 그 성향이 있으세요.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숫자를 많이 보세요. 네, 네. 왜냐면 그 아파트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숫자가 다 있고 얼마에 팔렸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로 접근을 하시는데 지금 빌딩은 숫자로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엔 좀 너무 많은 기준치가 많이 네네. 있어요. 무형의 가치들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손님들 만날 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아파트는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스펙이 어떻게 되고 얼마인지 10만 원 싸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빌딩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0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네. 빌딩도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땐 좀 네. 뭔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근본 자체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팀장이 인식을 좋아하는 하시면 멘트예요. 이거. 아, 빌딩은 좀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게 중요한 네, 네,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개별성을 조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건물마다마다 이 네. 바로 앞에 있더라도 이 건물 또 다르듯이 조금 각자의 개별성을 많이 또 따지는 가치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파트와 빌딩, 네. 토지 깔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30평짜리 아파트면은 네네. 비슷한 입지면 가치가 크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가격이 비슷할 텐데 공산품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네. 근데 건물 빌딩은 네. 똑같이 대지 100평짜리 건물이라 그래도 네네. 가격이 2배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필지가 땅땅땅 붙어 있어도 이 세 개가 다 다른 거죠. 코너인 거냐, 아니면 남향이냐, 북향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모든 필지가 같은 게 없습니다. 신도시는 일단 비슷한데 네.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 다 필지 모양 다르게 생기고 해서 네. 확실히 어렵긴 어렵겠네요. 그래서 신입 중개사분들 중에 이제 빌딩 중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애도 많이 해봐야 사람을 잘 고르듯이 그런 느낌이랑 진짜 정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비유가 해요. 아주 예. 적절하네. 많이 만나봐야 내가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네. 막 이상한 걸 따지고 있는 거야. 네. 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겠네요. 아, 저. 아니, 건물을. 건물. 나 배우자인 줄 알았네. 아유,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건물 말씀.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나름대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목이 타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면은 장 계약을 쓰고 나서 그 모든 계약들이 다 달라요. 잔금까지 가서도 다 달라서 저는 하나라도 똑같았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요. 모든 계약과 잔금이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첫 계약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걸렸다고 저는 보면 또 될까요? 지방에서 오고 네. 서울지리를 아예 모르는 몰랐기 상태에서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저는 딱 9개월 걸렸어요. 첫 계약이 성사되는 것까지. 네. 근데 지금 제 직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이 올해 3월에 들어왔는데 네. 그 직원은 또 벌써 2개를 거래를 썼어요. 하고. 네. 지금 한 8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만에 이제 또 2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단순히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에 거주했었던 저랑 같은 동기들은 네.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만에 또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만에 나오면 빠른 거예요. 네, 진짜 빠른 거고. 엄청 빠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저 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는 걸렸고 저는 조금 늦은 편이었다. 네. 그럼 창경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서울에 대한 지리 같은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그나마 좀 알았죠. 네, 승배 팀장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았는데 저는 10개월 걸렸어요. 10개월. 네, 10개월. 확실히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렇죠. 정말 첫 적응하기까지가. 계약이 1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두 번째 계약이 2년 4개월 만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내공을 잘 쌓았기 때문에 그 뒤로 네. 이제 쭉쭉쭉 잘 된 케이스지만 대신 그때까지 버티는 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그러게요.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두 분은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게 버티셔서 지금 한 번도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거를 확신을 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하면서 네. 네,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일할 때. 예. 네. 근데 특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승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그 9개월 동안 그런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형이 그때 제가 사수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거의 약간 배수진을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낭떠러지. 네, 그렇죠. 저희 왜냐면 이제 집도 그냥 이제 합격 와라 일하러 와라 이제 면접 보고 나서 일하러 오라고 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구했거든요. 네. 서울에서 집을.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그때 저도 신림에 살았거든요. 네. 예,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잡고서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추운 앞 지리를 모르니까 손님이랑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답사 거의 매일 나가고 다행히 저희 회사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도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전 지금도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다만 제가 상권을 몰라서 이게 부동산을 뭔가 네. 이게 제가 전문가라고 하고서는 고객이랑 그렇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권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방에 오면 좀 이게 사투리를 또 썼거든요. 네. 예, 이게 좀 많이 티는 안 나는데 막 저희 그 충청도만의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도 고객들한테 좀 지적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대한 그 제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최근에 경제적으로 또 어떤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어려웠는데 네. 다행히 이제 딱 그 선 하나 지킨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날 곳이 더 이상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그 이후로는 계약이 이제 계속 쭉쭉쭉. 지금 타이밍이 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뭔가 아이러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도 더 그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더 많아졌대요. 40만 명. 40만 명 네. 됐다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중개보수 개편안 관련해서 네네. 중개업계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0.7% 수익을 그냥 단순하게 줄이겠다는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도 지원자는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중개사 이제 비전 없대. 뭐 심지어 뭐 없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 신입 중개사분들이 되게 궁금한 거죠. 진짜 그 현업 중개사분들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뭐 자격증이나 직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실 또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이 얘기 살짝 들었었는데 이 주제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충분히 물론 1시간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네, 자신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사실 끝이 없긴 하죠. 끝이 그렇죠. 없긴 하죠. 네.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어느 생태계든 간에 네. 무언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네. 한 번은 이게 줄어드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럴 시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를만 하잖아요. 뭐 방 하나 중개해주고 몇백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계기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름을 짜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런 입장에서 수수료도 줄어들고 뭐 하고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여기서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을 할 어떻게 보면 고객 지향적으로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생태계는 그런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자격증 안 없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번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다. 그렇죠. 지금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네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물론 시기다. 이 안에서 늘 그 기득권을 누리셨던 분들은 힘들 수가 있지만 뭐 다 그렇잖아요. 산업혁명 때도 뭐 이거 하셨던 분들 다 이제 기계한테 뺏겼으니까 그렇죠. 다 일자 노동 하시는 분들 다 뺏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전 뭐 세계적으로나 뭐 산업화적으로는 잘 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거를 기계를 설치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과도기지 않을까? 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더
선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있을까? 네. 맞는 그러니까 이 것 중개사 안에서도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네네. 그렇죠. 발전하는 분들은 네네. 살아남고 오히려 이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 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발전이 없고 더딘 분들은 이런 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럴 때 더 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만만 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 좋게 변환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쿼츠 시계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제 스위스의 이런 명품 시계들, 기계식 시계들 엄청 비쌌는데 네. 다 없어질 거다. 왜냐면 그걸 찰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차도 더 정확하고 쿼츠 시계가 가격도 훨씬 싼데 못 살아남는다 이랬는데 아직도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많게는 1억짜리, 그거죠. 2억짜리 네. 존재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 수요가 존재하니까 네, 맞아요. 살아남은 영역인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사실 중개사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 건물 100억짜리 살 때 예를 들면 기계한테 맡길 수 있을까? 당장 기계한테 맡길 수 있을까? 그냥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돈 나가더라도 그 믿을 만한 중개사 소개받아서 하지 않을까? 뭔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제 요런 수요가 없어지고 네. 중개사를 찾는 수요가 없어지면 그때야 돼야 이제 중개사라는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나중에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잖아요. 조만간은 아닐 것 네, 같아요. 조만간은 아닐 것 네, 같아요. 조만간. 이 수요가 없어지게. 네. 근데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개업률이 네. 폐업률보다 더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실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한 11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개업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네네. 근데 저도 형이랑 내용은 똑같아요. 네. 이게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보면은 뭐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네. 저 되게 특이했어요. 네. 이 그 공간을 찍어가지고 가상 VR로 해서 이 주거 공간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 3D로 확인해가지고 이 설계도 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전 생각해보면 수기로 작성했던 게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그렇죠. 있고 저희도 지금 또 다른 DB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새롭게 자료를 또 보여드리고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더 진화해서 이제 VR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더 전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갖추고 네. 좀 이게 새롭게 변하는 거에 좀 저희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네. 사실 예전에는 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안 하는 것도 좀 많았었는데 네. 이렇게 고객들이랑도 소통도 좀 하고 네. 지금 현지 시장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좀 되게 핫하잖아요. 네. 많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든 거거든요, 사실. 네. 저희도 이 시장에 조금 적응을 하고 네.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입 중개사분들도 아니 혹은 아니면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도 좀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 좀 맞춰가지고 좀 이제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한 계약이 이제 임박을 하면 네. 매도인과 매수인분이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찍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찍고 났는데도 네.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한 몇 달 사이에 한 3번을 경험을 해서 멘탈이. 이제, 예, 계약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얼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빵빵빵 파기가 돼버리니까 네. 이제 갑자기 눈앞이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많이 어떻게 보면 자책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세계가 연속으로 네, 그런 흔하지 않은 일인 것 네, 같아요.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게 저한테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네.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어차피 이길 말고는 없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가 이길 말고 선택했고 그냥 가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거 하나가 컸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멘탈을 어떻게 다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봤자 이 일밖에 없으니까. 이게 저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힘. 낭떠러졌으니까. 네. 그게 1년차 때 거의 1, 2년 차 때 있었던 일이죠. 당시에는. 승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어떤 공인중개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람. 네, 저희가 이제 사람과 이제 그 매도자 간에 매수자 간에 계약을 했을 때도 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져요. 뭐 저희가 뭐 파봤는데 임대료 미납부터 네. 계약도 파기되는 거, 갑자기 뭐 계약금 또 안 넣으시고 뭐 이렇게 좀 흐지부지되고 소송 걸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여기서 또 더 파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직원들이 이제 또 저희의 생각처럼 안 움직여질 때도 있고 갑자기 이제 회사를 또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네. 계속 얽히고 설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솔직히 저 입사하고 나서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제 뭐 건물주분들 저희한테도 막 욕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저도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맞으면은 네. 좀 이렇게 맷집이 생기듯이 굳은 살이 바뀌는 네, 네. 이렇게 좀 맷집이 생겼고 이제 나 처음에는 막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해서는 전 술을 못 마셔요. 네. 근데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자요 자. 술 네. 마시면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 좀 자는 버릇이 있어서 술도 못 마시는데 그냥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술도 마시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뭔가에 조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 이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 안 되거나 파기가 됐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형과 저는 어쨌든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풀고 그냥 또 바로 그냥 전선으로 약간 좀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조금 저희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네, 점점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중개사분들도 네. 좀 강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치다 이게 좀 많이 맞다 보면은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때 커피도 많이 먹고 네, 둘이 마신 커피만 술을 안 먹으니까. 네. 술을 안 제가 마셔서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눈가가 촉촉해진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형한테 이게-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힘든 시절 생각이 살짝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네. 그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제 신입 중개사분들한테 네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고 이제 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충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가 읽어보면 뭐 월 얼마, 월 몇 배 이 정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단 한 번도 월 얼마인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아예. 네. 내가 월 이거 하면은 월 한 3, 400, 월 500 얼마 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매달이 치열해야 돼요. 매달 최고치를 내가 찍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데 내가 얼마 월 평균 얼마로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는 정말 영업이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런 월급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열한 정글에 들어오신다. 매일 매달 그런 느낌으로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경쟁이 지금 진짜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해서 안정이란 없다. 네네. 안정은 없다. 네, 뭐 매달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단 한 번, 저도 매달 한 번도 돈이 똑같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또 연으로 평균을 내도 달라요. 또 연도 달라서 그냥 그런 마인드, 네, 월급 마인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공인중개사 시험 저희도 이제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합격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형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네. 시장이 되게 좀 약간 야생, 정글처럼 어려운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다른 곳에 대입을 해봐도 네. 똑같거든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영업을 하더라도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빌딩 시장도 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보지만 네. 빌딩 시장도 저는 또 어렵지 않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되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시험 공부 외에 시험 네. 공부도 하고 네. 저도 이제 그 전공이 부동산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 입사를 하면서 바로 그 해년도부터 이제 1차를 따고 네. 그 다음 연도에 2차를 따고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주택관리사도 좀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저는 지금 은퇴를 해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이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는 늘
멈추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더 공부를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과 대화를 하고 하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손님분은 다 아셔요. 네. 그거를. 그래서 정말 공부 또 공법이나 이런 것도 매일매일 바뀌니까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세무나 공법 이런 법 종류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자기 땄다고 해서 어차피 1년이면 다 잊어먹잖아요. 네. 그걸 너 어떻게 기억을 해? 책 몇 권, 책이 7권, 8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업무에 다 대비하기도 힘들고. 그저께 본 그렇죠, 사람 그렇죠. 이름도 기억을 못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합격해서 다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공부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정이란 없고. 예, 예. 네. 근데 진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얼마 이런 그런 시장이 아니다. 지금 아예 진짜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 예, 아니다. 예. 이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네. 오늘 두 분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기 부영부대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네네. 저희 육지 TV도 앞으로 이런 좋은 인터뷰 네네.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인터뷰 처음 인터뷰 네, 하는 거라서 거라서.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너무 이제 대표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편하게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긴장 바들바들 떨면서 왔는데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인터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